안녕하세요. 사먹는 박대리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산하면 가장 떠오르는 음식이 무엇인가요? 저는 냉채족발, 꼼장어, 밀면, 돼지국밥, 대구탕, 히츠마부시 등이 떠오르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아침엔 든든한 돼지국밥, 점심엔 장어덮밥인 히츠마부시, 저녁엔 술 한 잔과 함께 곁들일 냉채족발입니다. 저는 부산 여행에 경험이 없는 가족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유명한 음식점 위주로 방문해봤습니다. 아침으론 돼지국밥을 먹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산 제1번화가 서면에 위치해 있는 송정 3대 국밥이나 혹은 대연동 쌍둥이 국밥을 생각하실 겁니다. 저 역시도 이전에 먹어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곳은 관광객들한테 유명한 곳일 테고 저는 부산 현지 분들이 좋아하는 곳이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부산 토박이 지인분께 추천을 받아 영진 돼지국밥을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영진 돼지국밥 본점인데요. 사하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산의 유명 관광지인 남포동에서 지하철로 신평역까지 약 30분, 추가로 도보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산에 지점도 몇 군데 있다고 하는데 기왕 가는 거 본점으로 갔습니다. 좁은 골목에 생각보다 큰 주차장도 있어서 놀랐습니다. 오픈 시간이 오전 9시인데 제가 도착했을 때 9시 10분쯤이었는데도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메뉴판을 살펴봐야죠. 저희는 각자 7,500원짜리 돼지국밥 한 그릇씩과 1인분에 9,000원짜리 수육 2인분을 주문했는데요. 인원이 적다면 만원짜리 수육 백반을 주문하는 쪽이 국밥과 수육의 맛을 둘 다 보시기에는 적합하실 겁니다. 기본 찬으로는 석박지와 배추김치, 고추, 마늘, 양파, 쌈장, 새우젓, 간장, 상추 그리고 소면을 준비해 주십니다. 손님이 많아 바쁜 가게임에도 반찬이 떨어질 때쯤 서버분께서 먼저 리필해 주시는 점이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주문한 지 약 5분 만에 수육 2인분이 나왔습니다.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통 돼지국밥집에서 수육을 시키면 수육 위에 부추가 올려져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곳은 볶음김치와 두부까지 내어주시는 것이 독특합니다. 고기는 항정살을 사용하고 있고 큼직하지만 얇게 썰어져 나왔습니다. 푹 삶아서 막 녹는다는 식감까지는 아니었지만 비계와 살코기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식감과 육향이 굉장히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돼지 잡내라고 느낄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김치는 푹 익은 김치가 아닌데요. 단맛이 많이 올라오는 김치라서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저는 김치만 먹었을 때는 별로였는데요. 항정수육과 함께 먹으니 밸런스가 아주 좋았습니다. 괜히 같이 내어주는 게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들부들한 두부랑 같이 삼합을 먹으면 또 기가 막힙니다. 곧 이어 돼지국밥이 나왔는데요. 뽀얀 육수에 대파가 조금 올려져 있었습니다. 먼저 국물 맛을 봤습니다. 첫 맛을 보고 두 가지에 놀랐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간이 조금 세게 되어 나온다는 점이었고, 두 번째로는 묵직하지만 잡내 없이 굉장히 깔끔한 육수의 맛이었어요. 저는 돼지국밥이나 순대국밥을 먹을 때 국물 맛을 먼저 보고 소금으로 살짝 간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만큼 간이 세서 밥을 반 공기 먼저 말아 먹었습니다. 부드럽고 깔끔한 국밥에 고기도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어서 아침 식사로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육류지만 든든하다는 느낌으로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 전구지까지 넣고 먹었습니다. 부추의 씁쓸한 향이 자칫하면 느끼할 수 있을 법한 돼지 육수와 밸런스가 참 좋았습니다. 허겁지겁 먹다가 나머지 밥 반 공기를 투척할 때는 새우젓으로 간을 해서 감칠맛을 더 올려줬습니다. 뚝배기에 코박고 먹고 있으니 서버분께서 국물 더 드릴까요 하시는데 민망하기도 하고 친절함이 참 좋았습니다. 부산 40년 토박이 지인의 추천으로 관광지와는 꽤 먼 곳까지 찾아갔는데 실망스럽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습니다. 기대만큼 아주 훌륭하고 맛있는 돼지국밥을 먹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돼지국밥에 소금간이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옆 테이블 분들도 짜다고 간이 안 되어 있는 국물 좀 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다음번에 방문했을 때는 소금을 넣지 말아달라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맛과 서비스로 따진다면 10점 만점에 8.5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부산에서 먹은 돼지국밥 중에서는 최고였습니다. 점심 식사는 히츠마부시 전문점을 방문했습니다. 부산에서는 고옥, 해목, 그리고 코가네라는 세 음식점이 유명한데 저는 광안리 근처 남천동에 있는 고옥에 방문했습니다. 히츠마부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일본 도쿄, 오사카 다음 제3도시인 나고야의 명물 음식이라고 합니다. 한국으로 치면 인천의 대표 음식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급 식재료인 참숯으로 구운 민물장어가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가격 대비 양으로 치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격 대비 맛으로 친다면 충분히 그 값어치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32,000원짜리 민물장어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간 히츠마부시를 주문했습니다. 더 저렴한 22,000원짜리 붕장어도 있지만 사실 운하기와 안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먹는 방법에 대해서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첫째, 그냥 먹고,
그 다음 김, 와사비, 파, 깻잎 등을 넣고 먹고 셋째로 두 번째에 다시마물을 넣고 먹는 것인데요. 마지막엔 세 가지 중 마음에 드는 쪽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세 가지로밖에 먹질 못했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항상 그러네요. 왜냐고요? 곧 이어 식전 샐러드를 내어주시는데 폰즈 소스의 상큼함과 씁쓸함이 식욕을 돋워줬습니다. 5분쯤 기다렸을까요? 히치마부시가 한 상으로 나왔습니다. 살펴보자면 장어덮밥, 장국, 다시마물, 초절임, 와사비, 쪽파, 김, 깻잎, 계란찜, 김치가 제공됩니다. 장어덮밥은 윤기가 좔좔 흐르는 게 보기만 해도 참 먹음직스러웠습니다. 4가지의 먹는 방법이 있으니 4등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 먹는 방법인 장어와 밥을 먹었는데요. 미쳤습니다. 간장의 달달함과 짭조름함, 그리고 장어의 첫 탄력과 속살의 부드러움에서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간은 완전 일본식은 아닌 듯 싶었습니다. 간은 한국인 입맛에 맞춘 듯이 짜지 않고 좋았습니다. 그냥 정신없이 계속 먹었습니다. 어느 정도 포만감에 정신을 차릴 때쯤 보니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분명 4등분을 했고 4가지로 먹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사이드 디쉬 중 가장 메인격인 계란찜 차왕무시는 호불호가 많이 갈릴 듯한 맛입니다. 식감은 일식답게 푸딩같이 부드럽고 탱탱한 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고가 크게 들어가 있는데 계란찜 전체에 이 표고에서 나온 수분이 퍼져 있어 그 맛이 그대로 나기 때문인데요. 저는 표고의 향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계란찜은 다소 비릿하다고 느꼈습니다. 입가심을 하고 두 번째 방법으로 제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어 덮밥에 쪽파, 김, 깻잎, 와사비를 넣었습니다. 와사비와 깻잎의 향긋함과 고소한 김이 포만감으로 인해 물렸던 입맛을 다시 살려줬습니다. 이 역시도 허겁지겁 먹다 보니 세 번째 방법인 다시마물을 넣는 방법을 먹지 못했습니다. 이 곳이 초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갈 때마다 세 번째 방법을 먹지 못하곤 합니다. 네 번째 방법인 가장 맛있었던 부위를 먹는 쪽을 택했다고 제 자신을 위로하고 다음번엔 꼭 다시마물에 밥부터 말아 먹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식으로 매실차를 제공해 주시는데 달달하고 시원한 매실차를 원샷 때리고 나왔습니다. 장어를 평소에 좋아하지 않는 일행과 함께 했음에도 맛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장어를 전혀 먹지 못하는 분들이 아니고서야 장어의 새로운 맛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게가 아닐까요? 맛과 서비스로 따진다면 이곳은 8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깡통 야시장 인근에 있는 부평 족발골목에 방문했습니다. 많은 족발집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윗지방에서도 흔하디 흔한 족발이지만 이곳은 냉채 족발이 유명한데요. 누가 원조인진 모르겠으나 가장 유명한 곳으로는 원조 부산 족발과 한양 족발이 있고 저는 한양 족발로 방문을 했습니다. 오후 6시쯤이었는데도 만석이었습니다. 일반 족발과 냉채 족발 반반 메뉴는 안 된다고 하셔서 냉채 족발 대로 주문했습니다. 기본 찬으로는 인당 제공되는 콩나물과 동치미, 배추 겉절이, 떡볶이 국물 어묵, 쌈장, 마늘, 쌈채소, 쌈무, 양파절임, 그리고 다소 허접한 막국수가 제공됩니다. 냉채 족발이 나왔는데요. 양 자체도 4만원짜리 족발치고는 적은 편인 것 같고 비주얼이 투박한 편입니다. 제가 사는 윗지방에서 냉채 족발을 먹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양장피 같은 비주얼을 기대했는데 그것들은 가짜였고 실제 부산 본토 스타일이 이것이 진짜라면 다소 실망스러운 비주얼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겨자 소스에 버무린 족발, 오이, 해파리 무침에 깨가 솔솔 뿌려져 있었습니다. 족발은 굉장히 얇은 편이고요. 가장 먼저 족발 맛을 봤습니다. 요즘 족발과는 다르게 굉장히 단단하고 퍽퍽한 식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족발은 기름기가 가득해야 부드럽고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얇기 때문에 부서질까봐 일부러 단단한 상태로 나오는 걸까 생각도 해봤는데 도통 맛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같이 나온 오이와 해파리와 먹으면 어떨까 했는데 겨자의 톡 쏘는 맛으로 느끼하진 않았고 해파리에 우둑우둑 씹히는 식감이 즐거웠습니다만 이 족발이 거슬렸습니다. 누군가는 담백하고 씹는 식감이 좋다고 좋아할 법도 하겠지만 저는 이 퍽퍽한 식감이 영 적응이 안 되었습니다. 족발 삶을 때 넣는 팔각의 향도 모르겠고 겨자 향만 가득했습니다. 자극적인 겨자의 맛으로 하여금 다른 맛을 못 느끼게 하여 통일감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성공적인 맛입니다만 부산에서 처음 먹어본 냉채족발은 제게 큰 임팩트를 주지 못했습니다. 족발의 식감보다는 순댓국집에서 수육을 시키면 나오는 머릿고기의 살코기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만족스러움을 찾자면 부산에서 원조격인 냉채족발집에서 한번 먹어봤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게 내부에 벨이 없어 서버분들을 직접 불러야 하는데 가게 내부가 많은 인파로 시끄럽고 일손이 바빠 서버분을 불러도 한 번에 주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서비스와 맛은 제 기준으로 4점을 주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가감없는 리뷰가 계속 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박대리였습니다.